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체크를 할 건데 의미 아닌 정수라고 써 있는 거 요거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거 반드시 하나 기억해 두고 XYZ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가조건과 나조건에서 볼 때 일단은 가조건은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거지. 가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다. 이러면 당연히 뭘 쓰냐면 3H 10을 쓰는 거지. 그지?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거지. 이 정도 어떤 복이라면은. 근데 나 조건에 보니까 y 더하기 z가 10보다는 작다. 요런 어떤 제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 그러면 제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야. 같이. 그러면 이 경우라면 어떤 거냐면 원래는 y 더하기 z가 이 위에서는 3개를 더해서 10이 될 거니까 y 더하기 z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왜냐면 의미하는 정수니까. 혹은 y 더하기 z가 10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y 더하기 z가 0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2h 빵이지. 그러니까 한 개야. 사실은 한 개. 둘 다 빵빵이면 된다. 두 번째는 y 더하기 z가 10이 되는 경우라는 건 2h10을 얘기하는 거잖아. y 더하기 z가 10이 되는 경우. 그러면 얘를 풀면 11개가 나와. 그런데 문제 조건상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인데 y 더하기 z가 0보다는 크고 1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빼줘야 되는 거지. 따라서 가하 조건에 있는 3h10에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빼줘야 된다라는 거 하나 반드시 기억하면서, 두 번째 문제는 이항 정리에 관한 문제지. 이항 정리.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여기에 주어져 있는 AN 마치 수열처럼 써 있는데 E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EN 컨비네이션 2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EN 컨비네이션 EN까지 간 거야.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기본 상식 하나만 정리하고 갈 건데 1 더하기 x의 2n승의 전개식은 뭐냐? 2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2n 컨비네이션 1x 더하기 2n 컨비네이션 2x의 제곱 더하기 2n 컨비네이션 2n x의 2n승. 자, 얘가 우리가 상식선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이항정리에서 흔히 말하는 가장 중요한 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x의 1을 집어넣으면 2의 2n승은 2n 컨비네이션 2 더하기 2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2n 컨비네이션 2가 왜 자꾸 나오냐. 자, 2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2n 컨비네이션 2 2n 컨비네이션 3 마지막에 있는 2n 컨비네이션 2n까지 나오는 게 x에다 1을 대입한 거고,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은 그지? 0이지 0. ENC0 마이너스 ENC1 더하기 ENC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은 전부 다 플러스인데 아래에 있는 식은 풀마풀마로 나온다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요 뒤에 홀수가 적혀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사라지면서 둘이 더한 거니까 2의 2n승이 남고 얘가 2개, 얘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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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로 묶어서 ENC0, ENC2, ENC4, ENC, EN 이렇게 남게 된다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AN이 그러면 뭐라는 거야? 얘를 AN이라고 했으니까 AN은 2로 나누어서 2의 EN-1승 얘를 AN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 다음은 시그마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시그마는 여기에 보이는 요 AN의 모양을 보니 등비수열이야. 시그마에다가 한번 써보면 N은 1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M까지 간대. M까지 2에 EN-1. 자, 얘를 나열해서 전개해 보면 말이지 2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5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등비수열이니까
공비가 4고 첫째 항은 2에다가 개수는 m개 이렇게 등비수열합으로 정리한 뒤에 얘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682였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식을 만족하는 m 값만 우리 계산해서 찾아주면 된다. 요게 2번. 3번 문제 한번 보자. 원순열이네. 그림이 원순열이야. AB를 포함해서 4명의 남학생과 여학생 C를 포함해서 4명의 여학생이 있다. 자, 끊어읽기 잘하고 8명의 학생이 일정 간격으로 원탁자에 앉을 때 모두 앉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A와 B는 이웃한다. 그 다음에 C는 여학생들과는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 A와 B는 이웃한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선은 남학생은 4명인데 남학생 중에 A와 B를 포함하는 남자 4명이라고 돼 있어. A, B. 자, 남학생을 그냥 저쪽에 C가 있으니까 X, Y. 자, 요렇게 남학생 4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학생도 C를 포함해서 4명이 있대. C 1, 2, 3. 자, 요렇게 해서 8명이 있다는 가정을 먼저 해보자고. A와 B는 이웃하니까 묶어줘야지. 자, 묶어서 생각하는 거 까먹지 말자고 우리. 여학생 C는 남학생들과는 C는 여학생과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C는 남학생들과는 이웃한다는 거지. 그지? C의 양옆에 남자가 오지 않는다. 여자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남자가 와야지. 남자가. 그러면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C가 여기 있어. 근데 C의 양쪽에는 누가 와야 되냐면 남학생이 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 남학생이 A, B는 한 명으로 치는 거니까 X랑 Y가 따로 해서 X하고 Y가 이렇게 C의 양옆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A, B는 한 묶음이 되고 여자가 이렇게 3명이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C는 X나 Y랑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5명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5팩 나누기 5를 일단은 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X랑 Y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지. 됐지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 A와 B가 자리를 또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우는 C가 X, Y와 이렇게 이웃해 있는 경우를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두 번째는 다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면 C가 있고 양옆에 누가 올 거냐면 A, B가 이웃하니까 이렇게 한 명이 오고 X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Y가 이쪽에 어디 있을 거고 1, 2, 3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요번에는 이렇게 묶어주는 거다. 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는 거야. 이렇게. 보이지? 자, 이렇게 묶었을 때는 이게 또 역시나 5명이니까 5팩 나누기 5야.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X가 와 있는데 얘가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어. 얘랑 얘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다 2를 곱한 건 얘가 X일 수도 있지만 Y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하나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에 A, B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얘하고 얘 있잖아. 얘랑 얘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존재할 거라는 거지. 자, 곱하기가 한 번 더 갔는데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경우랑 이 두 번째 경우에서 뭐가 다른 거냐면 요 5팩 나누기 5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2는 X랑 Y를 바꿀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붙인 거고, 여기에 있는 2는
A와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한 거야. 다시 한번 아래 있는 거 5팩 나누기 5는 얘를 한 덩어리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처럼 생각한 거고, 여기 있는 2는 X와 Y는 바꿔도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쓴 거야. 여기 있는 2는 A, B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쓴 거고, 여기 있는 2가 뭐냐면 A, B와 X가 자리를 바꿀 수 있다 라고 쓴 거라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일단, 자 얘는 그럼 얼마냐면 96인가 이게? 얘가 190이야. 요렇게 정리하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나누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4번은 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4번의 문제는 좀 쉬워. 그지? 일단 정의역 x와 공역 y가 존재한다.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얘도 x라고 하면 x가 현재 1, 2, 3, 4, 5라고 돼 있고, 아래에 있는 가나 조건을 읽어보니까 요 조건 있지, 요 조건. 요 조건이 중복 조합에 관련되는 문제야. H를 쓰라는 거야. 여기에 등호가 있잖아. 중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같이 움직인대.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2번과 3번을 이렇게 묶어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크기가 정해져 있어. 요 4번과 5번은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네 번째 문제에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지. 1번, 2, 3번, 4, 5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은 것이 큰 걸로 간다. 이게 무슨 뜻이지? 증가함수란 얘기죠. 자, 감소함수란 얘기지. 감소함수. x는 작은데 대응된 y 값은 크다. 그러면 작은 것이 큰 거로 가고 큰 것이 작은 걸로 가야 돼. 4번과 5번에는 등호가 없어. 그러면 자, 여기서 일단 중복조합에 관련되는 문제니까 여기에 있는 5개, 여기는 1개, 2개, 3개, 4개야. 전체 경우는 OH4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서로 다른 5개 중 4개를 중복하여 선택한다, 내지는 이동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2와 3은 같이 가는 거니까.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4번과 5번이 같이 가는 경우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 원래 중복조합 자체는 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가 있어. 원래 이 h라는 건 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4번과 5번은 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뺄 거냐면 빼기, 뭘 뺄 거냐, F4와 F5가 같은 함수값을 갖는 경우를 빼주어야만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4번과 5번을 다시 묶어주는 거야. 같이 가라고. 그러면 결국 덩어리가 3덩어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5개를 3개로 중복하여 선택한다. OH3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경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OH4에서 OH3을 빼주면 답이다. 문제를 읽어보면은 자연수 ABCD다 이렇게 써있어. 요 조건들을 잘 챙겨. 자연수래 이번에는. 가 조건에 보니까 ABCD 합이 16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6인데 조심할 거는 ABCD가 모두 자연수기 때문에 1 이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했냐면 하나씩을 미리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은 12가 되면서 얘네들은 모두 의미 아닌 정수가 되고 결과적으로 4H 12다 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가 조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나 조건에 보니까 ABCD는 ABCD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래. 자, 적어도 하나는 홀수.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바꾸어 말하면 모두 짝수인 경우가 아니다 이거잖아. 모두 짝수인 경우가 아니다.
모두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 봐라 이거야. 모두 짝수인 경우를 찾아서 우리는 그 경우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A를 짝수라고 가정해 보자고. A는 이번에 2x 플러스 2, B는 2y 플러스 2, C는 2z 플러스 2, D는 2w 플러스 2지. 자, 여기서 왜 2x를 안 쓰고 2x 플러스 2를 썼냐? 2x를 쓰게 되면 여기 자연수 a, b, c, d라는 조건 때문에 2x만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2가 없다. 그러면 2x의 조건은 1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또 이런 번거로움이 생겨. 그래서 플러스 2까지 붙여놓은 다음에 이 조건에서는 x, y, z, w가 역시나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2x 플러스 2, 2y 플러스 2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에다가 a, b, c들을 그대로 넣어서 2x, 2y, 2z, 2w 8 넘어가서 8이 되고 2로 몽땅 나눠 x, y, z, w.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야 이게? 4h4가 모두 짝수인 경우가 돼버리는 거지. 그지? 해서 답은 어떻게 한다? 전체 경우 4h12에서 모두 짝수인 경우 4h4를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5번. 문제에 써있기를 x와 y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치역의 모든 원소합이 6이다 라고 써있어. 치역의 모든 원소합은 6이다.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 한번, x는 1, 2, 3, 4고 y는 1, 2, 3, 4, 5야. 치역의 합이 6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단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1, 5가 일단 있지. 이걸 첫 번째라고 할까? 우리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치역이 2, 4가 되는 경우가 있지.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치역이 1, 2, 3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누어서 한번 풀어보자. 첫 번째, 치역이 1과 5가 됐다. 1과 5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1, 2, 3, 4가 1 또는 5로만 가야지.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것도 1 또는 5, 2가 갈 수 있는 것도 1 또는 5, 3도 그렇고 4도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2의 4제곱에서 모두 1로 가는 거, 모두 5로 가는 이 두 가지 경우만 빼주면 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상황이 같으니까 당연히 같은 답이 나올 거라는 거는 예상이 된다고. 상황이 같다는 말이야.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상황이 같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 번째는 1, 2, 3으로 대응되는 경우야. 그러면 이번에는 1, 2, 3으로 가야 되니까 1, 2, 3으로 나누어서 가는 경우를 하나 볼 때는 조심할 거. 1이 3가지, 2도 3가지, 3도 3가지, 4도 3가지인데, 그러면 3의 4제곱의 경우이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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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인데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2개로 나누어서 가는 걸 빼야 돼. 그러니까 1, 2로 가는 걸 빼야 돼. 1, 2, 1, 2. 그러면 2개로 나누어 가는 방법은 이만큼이었잖아. 2의 4제곱 마이너스 이만큼. 근데 1, 2도 있지만 2, 3도 있고 1, 3도 있다고. 이런 걸 3번 빼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뭘 빼야 되냐? 하나로 몰리는 걸 빼야 돼. 몽땅 1로 가는 거, 몽땅 2로 가는 거, 몽땅 3으로 가는 거, 3가지까지 빼야 된다. 됐지? 여기까지. 이러면 되는 거야. 자, 이 경우가 마지막에 이 경우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쨌거나 치역을 구분하는 방법, 치역이 2개짜리 혹은 치역이 3개짜리를 구분하는 방법을 익혀두자 이거야. 문제 7번은 3명의 학생 A, B, C에게 같은 종류의 사탕 6개,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나눠주는 방법이야. 자, A는 사탕을 하나 이상 받아. B는 초콜릿을 하나 이상 받는다. 근데 C가 사탕과 초콜릿을 합쳐서 하나 이상 받는데. 그러면 자, 사탕이 6개가 있는데 말이야. 일단 A한테 사탕은 하나를 주자. 그 다음에 초콜릿이 5개가 있어. 이 초콜릿 하나는 B한테 줬어. 한 개는 A한테 주고 한 개는 B한테 줬다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탕 하나를 A한테 미리 주고 남는 사탕 5개를 A, B, C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 골고루라는 말은 약간 이상하네. 사탕 5개를 A, B, C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면 이 경우가 3H5가 되겠지. 사탕 5개를 3명에게 나눠준다. A한테는 미리 하나 줬잖아. 초콜릿 5개 중에 하나는 B한테 주고 남는 초콜릿 4개를 A, B, C 3명에게 나누어 주자. 이런 거지. 근데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곱할 거야. 근데 이 안에서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H5 곱하기 3H4인데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탕도 마음대로 나눠줬고 초콜릿도 마음대로 나눠줬어. 이미 A는 사탕을 하나 받았고 B는 이미 초콜릿을 하나 받은 상태야. 그러면 A와 B는 이 가조건과 나조건은 이미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C가 사탕과 초콜릿을 하나 이상 받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나눠줬기 때문에 C가 받은 경우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C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황. C가 아무것도 못 받았다. 이 상황을 고려해서 C가 하나도 받지 못한 상황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C를 제외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보는 거지. A와 B에게만 얘네들을 나누어 주는 경우를 생각해 봐. 그럼 잘 봐. 사탕 하나 줬잖아. 남는 사탕 5개를 2명에게 나누어 준다고. 2H5가 되는 거지. 초콜릿 하나 줬잖아. 그러면 남는 초콜릿 4개를 A, B에게 또 주는 거지. 얘네들을 곱한 결과 2H5와 2H4는 C가 아예 빠져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C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만큼일 거다. 해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지? 8번은 연필 7개, 그 다음에 볼펜은 4개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를 한번 찾자. 연필끼리 이웃하지 않고 볼펜끼리도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어. 자, 여학생을 A, B, C라고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남학생은 X, Y라고 우리 하자. 자, 일단 구분을 이렇게 해. 왜냐면 여학생은 3명이고 남학생은 2명이 돼. 여학생이 각각 받은 연필의 개수는 같고 그 다음에 남학생이 각각 받은 볼펜의 개수도 서로 같대. 자,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연필은 몇 개가 있다고? 연필은 7개. 그 다음에 볼펜은 4개가 있어. 근데 여학생들 3명과 남학생들 2명이 있는데 여학생들이 받은 연필의 개수는 같고 남학생들이 받은 볼펜의 개수는 서로 같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냐? 첫 번째는 여학생들 A, B, C가 연필을 하나씩 받아. 왜? 연필을 받은 개수는 똑같다고 했잖아. 남학생 X와 Y가 볼펜을 하나씩 받아. 이건 연필이고 이건 볼펜이야. 그러면 여학생들은 연필을 하나 이상 받아야 되고 볼펜을 받지 않은 여학생은 있을 수 있다. 남학생은 볼펜 하나 이상 받아야 되고
연필을 받지 못하는 남학생은 있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야. 여학생들은 연필을 하나씩만 받고 남학생들은 볼펜을 하나씩만 받았다. 그러면 남는 연필이 몇 개지? 4개지. 남는 볼펜이 몇 개야? 2개잖아. 그러면 이 남는 연필 4개를 남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볼펜 2개를 여학생에게 나눠주면 첫 번째 경우는 되는 거지. 그래서 여학생 3명에게 볼펜 2개를 나눠주고 남학생 2명에게 연필 4개를 나눠준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같은 방법으로 여학생이 3명이 있고 남학생이 2명이 있는데 여학생들은 연필 하나씩 받고 남학생들은 볼펜을 2개씩 받아. 그러면 남는 연필은 4개가 남고 남는 볼펜은 없지. 방금과 같은 상황이야. 남는 연필 4개는 남학생들에게 주고 볼펜은 줄 게 없네. 남자 2명에게 연필 4개, 볼펜을 줄 거 없으니까 한 가지지. 자,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학생 3명이 어떻게 받는다 이제? 연필을 2개씩 받는다. 남학생은 볼펜을 하나씩 받는다. 그러면 남는 연필이 몇 개라고? 1개. 남는 볼펜은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상황이 똑같아진다는 거지. 마지막 네 번째. 자, 요것만 쓰고 내가 요렇게까지 썼는데 그 다음 상황은 이해가 되잖아. 마지막 거 하나만 더 쓸게.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이 있는데 여학생은 연필 2개씩, 남학생도 연필을 2개씩 받았다. 남는 연필 몇 개? 1개. 남는 볼펜 몇 개? 없지.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라고. 자,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